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의 유일한 20대 경기도의원 오창준 의원입니다. 광주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 도민들하고 지역 구민들에게 인사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오창준이라는 이름 세 글자로 삼행시 형태로 한번 들어볼까요?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오, 오늘보다 나은 내일, 창, 창창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준. 준비된 정치인.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원 오창준입니다. 네, 제가 듣기에도 꽤 괜찮은 삼행시로 인사를 해 주셨습니다. 임기가 시작된 지 한 달이 넘었죠. 자, 청년 이 초선 의원은 어떻게 지금 의원 생활을 할까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지냈어요? 그래서 현재는 좀 지역구에서 이제 지역 현안들을 많이 청취를 하고 또 지역 현안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을의 이장님들과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주신 민원들이 이게 몇 가지 있어서요. 이제 그 민원들을 해결할 방안을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국회에서 지방의회 초선 의원들 대상으로 이제 연수 과정이 있어가지고 네. 그 연수 과정에서도 이제 한 일주일 정도 교육을 받고 이것저것 배우고 있습니다. 예. 뭐 지역 활동하고 계신다니까 뭐 지역 현안 얘기를 좀 해보죠. 가장 큰 현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현안이 지금 오포읍에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오포읍의 인구가 약 한 11만 3천 명 정도 되는데 고등학교가 하나도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오포에 있는 학생들이 모두 다 광주의 시내 쪽으로 나가야 되든지 아니면 분당, 뭐 용인 이런 쪽으로 이제 좀 많이 통학거리가 꽤 먼 거리를 이제 예. 통학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설립 인가에 대해서 이제 한번 허가를 받을 예정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부지가 또 중요하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시청과 협의를 해서 지금 고등학교 부지 마련에 좀 힘을 쓰고 있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도로교통 이제 교통 체증 해소 문제가 시급합니다. 네. 서쪽에 이제 분당과 연결되는 이제 신현리라는 지역이 있는데 네. 그 지역에 이제 태세고개라고 교통 체증으로 유명한 네네. 지역이 있습니다. 이제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차선도 좁고 통행량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크게 계획 중인 사안으로는 이제 지하철 8호선을 이제 분당에서부터 연장하는 방안이 있고 네. 교체 도로를 좀 신설을 해서 이제 우회 도로를 만들어서 교통량을 좀 분산시키는 방법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네네. 마지막으로는 교차로를 입체화해서 네. 조금 이제 신호나 이런 거에 대한 영향을 좀 적게 받게 하는 그런 정도의 방안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구 나가시면 오창준 의원님 이렇게 의원이라는 호칭을 많이 이제 들으시잖아요. 네. 어색하지 않으세요? 어떠십니까? 사실 아직까지는 좀 어색함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사실 제가 한 30년을 살면서 제 이름으로 불리거나 뭐 학생, 뭐 많이 불려야 뭐 연구원 정도로 네. 불려봤는데 이제 의원님 자를 붙이는 경우가 사실 많지 않아가지고 아직까지는 이 주변 분들이 이렇게 불러주실 때 조금 살짝 어색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네.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계신가요?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당선되셨을 때 부모님께서는 어떤 좀 당부 말씀을 하시던가요? 사실 부모님께서는 이제 제가 이제 선거에 출마를 한다고 했을 때 되게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네, 아무래도 하던 분야도 아니기도 하고 워낙 주변에서 소문들이 힘들 것이다라고 이제 힘든 일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어떤 생각으로 이제 정치에 뛰어들었는지를 제가 이제 말씀드렸을 때 그거를 끝까지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하고 또한 예의가 바른 것이 중요하다. 나이가 아무래도 어리기 때문에 어떤 행동 하나하나에도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주목이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좀 행동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조심하고 뭐 네. 그런 것들을 많이 당부해 주셨어요. 앞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촉망받는 과학도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진로를 좀 변경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 제가 약 한 10년 정도를 대학에서 공부를 쭉 해온 상황이었는데 이제 대학에서 공부를 해가면서 이제 어느덧 진로를 좀 결정해야 될 시기가 다가오고 있었고 그런 진로의 고민 속에서 이 진로를 더 이제 끌고 나가는 방법이 있었고 또는 근데 이제 공부를 하면서 사실 제가 봐왔던 문제점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이제 동료 대학원생들을 보면서 많이 느꼈던 게 이게 시스템적으로 되게 좀 아직 미비한 것이 많고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한번 유학을 좀 가볼까 고민도 해봤고 아니면 이 시스템을 직접 내가 만들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는 와중에
조금 더 재밌어 보이는 쪽이 사실 이제 시스템을 직접 제가 이제 좀 개선해 나가는 방안이 더 사실 제가 더 흥미를 느끼는 것 같아서 이제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다가 그러면은 정치를 함으로써 정치인이 그런 시스템 개선에 대해서는 되게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네. 들어가지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예. 말씀 중에 그 대학 이상의 교육 과정의 시스템에 좀 아쉬움이 있다 하셨는데 대표적으로 좀 어떤 부분들이 좀 문제라고 느끼셨어요? 이게 제가 이공계라서 이제 다른 분야의 대학원도 같은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네. 이제 워라밸이라고 하죠. 네네. 그것들이 좀 유지가 안 되는 면도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 9시부터 뭐 저녁 9시까지 12시간씩 뭐 학교에도 있고 뭐 주 뭐 7일씩 학교에 있을 때도 있고 이런 경우도 많았고 그런 것들이 좀 유지가 안 돼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금 문제도 사실 이제 대학원생들은 노동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학생도 아닌 약간 중간에 끼인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네. 노동법에도 보호를 못 받고 그렇다고 학생처럼 취급도 되지가 않아서 좀 그런 면에서 되게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습니다. 네네. 듣고 보니 저도 사실 주변에 그런 경우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이 과학과 정치는 도대체 공통점이 있을까 싶기도 해요. 예, 본인이 생각할 때는 어떤 게 있을까요? 과학 같은 경우에는 거의 어떤 하다 보면 정답이 있는 아, 그렇죠. 예. 그런 경우가 좀 물론 아닌 경우도 네. 있지만 일반적으로 좀 정답이 정해져 있는 수학이나 과학 같은 네네. 경우는 좀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정치는 사실 제가 하면서도 느끼고 보면서도 느끼지만 정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런 대신 그 정답에 다가가는 그 과정은 사실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주변의 근거들을 수집을 하고 어떤 논리적인 과정에 따라서 네. 사람을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하고 이런 과정이 사실 과학에서 이제 논문을 작성할 때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네네. 다만 이제 결론이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다 그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 결론에 다가가는 과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성격이 어떤지 요즘에 MBTI 많이 하잖아요. 네. 혹시 해보셨어요? 뭐가 나왔어요? INTP였던 걸로 기억을. 그런 이공계 쪽 사람들이 음. 많이 있는 그런 유형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평소에 10년 동안 공부만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 오창준 의원이 좋아하는 건 뭘까? 뭐 취미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 궁금한데요. 취미 활동 게임? 뭐 친구들이랑 게임도 네네. 뭐 자주 하고요. 뭐 볼링이나 뭐 이런 것도 자주 하고 또 혼자 스트레스 받을 때는 요즘 뭐 혼자 노래방 가서 노래도 네네. 부르고 그래요? 노래 잘해요? 아니 노래 잘은 못하는데 그냥 뭐 좋아요? 좋아하는 어떤 뭐 장르를 좋아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힙합 장르의 이런 걸 좀 즐겨 듣고 부르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통 넓은 바지 입고 많이 다니셨어요? 20대 초반에? 예? 아니 또 부끄러워가지고 그렇게는 아, 못하고 그러긴 못하고. 힙합을 좋아하시는군요. 그러면 힙합 한 소절 좀 잘하는 노래 부분 있으면 한번 불러줄 수 있어요? 훅 들어왔어, 그죠? 이게 근데 힙합이 언제나 가사가 많아요. 가사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빠르게 이게 돼요? 랩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약간. 이게 또 잘하시는 분들이 보면 그냥 국어책 읽는 것처럼 또 보이고 네. 뭐 그렇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네, 못하겠다는 얘기네. 반주가 없으면 또 가사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반주가 없으니까 좀 어색하죠? 예. 자, 일단 여기서 제가 넘어가는 걸로 하고.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 정치인이 되셨기 때문에 어떤 마음으로 정치를 해야겠다라든가 뭐 좌우명이라든가 다짐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언제나 이제 물과 같은 정치인이 되자라고 이제 말을 하고 다니거든요. 네. 이게 이제 한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물이 어느 그릇에 담기든 모양이 자유자재로 변하고 제가 어느 분야에 가서 정치라는 거는 워낙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제가 이제 어느 분야에 가든 그 분야에 맞게 알맞는 정치인이 되자 그런 뜻이고 또 하나는 이제 물은 고이면 썩기 마련인데 언제나 그거를 경계에 두고 언제나 흐르는 물이 되자 생각이 고여있지 않은
흐르는 생각을 가지는 정치인이 되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20대의 젊은 정치인들은 좀 기존의 정치인들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싶기도 해요.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20대로서 가질 수 있는 장점은 그 아직 사고나 이런 것들이 좀 굳지 않았다?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은 확고할 수 있지만 빠르게 지금 되게 빠르게 변하는 시대 속에서 네. 이 시대에서 가치가 이렇게 변화할 때 그런 것들을 좀 잘 따라갈 수 있는 것들이 좀 장점이 있지 않을까. 조금 변화에 적응하는 그런 능력이 아직까지는 저희가 조금 낮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청년 정치인에 거는 기대는 갈수록 시대가 흐를수록 거듭될수록 커지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4년간의 경기 도의원으로서의 이 의정 활동 좀 어떻게 해 나가고 싶으신지 들어보고 싶어요. 일단 제 의정 활동 중에 가장 큰 목표는 의회를 좀 일하는 의회로 만들고 싶다라는 게 제 큰 목표고요. 일하는 의회라는 거는 뭐 조례도 더 많이 만들고 뭐 감사할 때도 더 꼼꼼히 살펴보고 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이제 청년 정치인으로서 사실 제가 족적을 남기고 싶은 건 제가 이제 임기가 끝났을 때 다른 이제 청년 정치인들도 또 이제 새로 입문하는 분들이 계실 거고 이렇게 할 텐데 그런 청년 정치인들한테 좀 해가 안 가는 그런 평가를 좀 받고 싶다. 그것가 또 이제 큰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 제 11대 경기도의회에 국민의힘 최연소 의원으로 입성을 하게 됐는데요. 최연소라는 그 타이틀에 만족하지 않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 일해서 꼭 행복한 경기도민을 만드는데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